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아직 대선이 끝난 지 채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인터넷 여론을 보면 벌써부터 뒤집어져가지고 또 수많은 거짓말과 선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또 이런 떡밥이 있어요. 이른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이가 내걸었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이거를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덮어놓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고요. 대충 지금 인터넷 여론이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게 말이나 되냐?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단어냐? 안전에 완화하는 게 어디 있어? 아파트가 무너진 게 엊그제인데 이제 토건들 재벌들 또 살판 났네. 이게 진짜 미쳤나? 안 그래도 이명박 때 지은 아파트들이 부실해서 난린데 아니 이명박이 때 지은 아파트가 또 뭐가 어때서요? 자, 내진 성능도 없고 소방시설도 없는데 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대충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보기만 해도 뒷목을 잡겠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근데 왜 좋은 걸까? 뭔가 이상하죠? SNS에 무분별하게 선동당하는 철없는 사람들 말고 나이가 들었든 지성이 있든 진짜 어른다운 어른들은 왜 이거를 좋게 바라보고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그죠? 누군가는 지금 틀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누가 틀렸는지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이런 법이 무슨 법인지 이게 무슨 공약인지 내용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비난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 안전진단 완화라는 게 용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너무 짧게 줄여버려가지고 이게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 이 안전진단 완화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어감이 훨씬 더 좋아졌죠. 건축에 불편한 여러 가지 행정 규제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아주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모두가 이거를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거를 다시 고치고 새로 지으려면 규제가 너무 빡세요. 엥? 이거 아직도 쓸만하네요? 이거 아직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재건축 허가도 못 해주겠습니다. 불편해도 그냥 너네들 사세요. 이게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거냐? 그렇죠. 전문가들이 시키는 대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개인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대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네. 필요하시면은 바로바로 님들이 알아서 재건축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 현장 상황에 맞게 재건축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 제반 여건들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가지고 내진 성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져 있지 않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이런 낡고 위험한 건물들이라도 반드시 까다로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아야지만 이게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야, 그거 쓸만하니까 너네 재건축하면 안 돼. 계속 살아.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행정 규제와 절차라는 게 정말로 사람 잡아요. 기업의 발목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당깁니다. 시간과 비용을 눈덩이처럼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에,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에 심사 기간은 한 세월에, 특히 여러분들 규정이 복잡하고 엄격해지면 그거를 해석하는 공무원들의 파워가 세지겠죠.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들은 또 갑질을 어마어마하게 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흘러간다니까, 이 규정이 까다로우면. 심한 경우에는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윤활유를 달라, 그러니까 뒷돈을 달라, 이런 요구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사는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서류 절차는 또 한 세월이죠. 번거롭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이런 거를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재건축 과정에 대해서 행정 규제가 완화되도록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쁜 게 아니죠. 위험하고 낡은 노후 건축물들을 신축으로 바꾸는 그 전환의 심사 과정이 시민과 건설 현장들의 편의에 발맞도록 완화되고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그 좌성향이 강한 어떤 그런 여초 커뮤니티에서 이 불쌍한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쫑알쫑알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야, 저러면은 누가 굳이 건물을 튼튼하게 만들겠어?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야? 정신이 나갔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지들도 한글은 안다, 그죠? 지들도 한글은 알아. 여러분, 이래서 제가 머리에 든 게 없으면은 차라리 선거날에 놀러나 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 막말이 아니라 든 거 없으면은 잘못된 신념으로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라니까, 제발. 남자친구, 여자친구들하고. 본인들의 풍요로운 인생과 국가를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뉴스 보지 말고 대가리를 꽃밭으로 비워놓고 살던가. 뭐 근데 물론 이 친구들의 머리는 이미 1년 365일 내내 거대한 뉴욕의 식물원이죠. 뭐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이 따로 없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기적의 명박이를 소환해내고 있어요. 신축은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 아이고 속이 답답하다 이러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내 속도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이런 친구들도 똑같은 한 표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마음 아프다니까. 이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마음이 아파요. 누가 뽑았냐고 꾀꾀거리고 있는 거 보세요. 얘들은 지금 막 자기들이 올바르다라는 그 확신과 신념에 가득 차 있다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오래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모를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자기 딴에는 스스로 깨어있고 옳다라고 신념까지 가져버리면 이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공동체에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제발 좀 정치권의 장난감이 되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누가 주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물론 저런 친구들 중에서도 극소수 교양 시민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참 외로우신 분인데 제가 이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규제를 완화해야 낡은 집을 헐어내고 재건축을 할 것 아니냐. 너네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뭘 알고 욕을 해야지. 너네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요. 자, 그러자 또 위대하신 여초성님들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이제 또 발끈하는 거죠. 그렇죠. 두뇌의 CPU 성능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자기 건들면 자존심은 또 있거든. 신기하다니까. 자기들도 직립보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로 들어주는 이 친구는 괜히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 뉴스에 이렇게 성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보쌈이나 드시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닉네임이 보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인생을 왜 분노하고 사는 거야? 그냥 CPU 성능이 조금 딸리는 사람들은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왜 자꾸 고사양 게임을 그 분에 넘치게 돌리려고 그래? 자, 또한 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약은 실제로 대선이 임박해오자 이재명이 본인도 실제로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자,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저 친구들에게 재명이의 공약이라고 했으면 애들이 화를 안 냈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어리석고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꼭 무슨 나쁜 짓을 해야지만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다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으로서 국민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말입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불과 4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SNS 온라인 공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짓말과 선동이 판을 치고 있고 과장과 네거티브 흑색 선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정신 바싹 차려야 되겠죠.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정신 차려야죠. 대한민국 여전히 지금 갈 길이 많이 멀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경우가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전과 선동, 앞뒤 자르기 논리 비약들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부디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명한 국민이 되어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 한두 명이라도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부디 이제 현명한 국민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저 정치권의 선동을 반드시 이겨내 보자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586 운동권과 또 끈이 닿아 있는 그런 나쁜 영혼을 팔아버린 좌경화 언론들, 언론 노조들, 수많은 방송 미디어들의 그런 가짜 세뇌와 프레이밍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겨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명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방심을 하다가는 순식간에 또 식물 정부로 전락하고 수많은 네거티브가 판을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 생명의 불꽃, 이 나라 위에 최소한의 상식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그 수술과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제 그 수술하는 의사가 누구냐, 집도의가 누구냐,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